네, 네, 반갑습니다. 날이 뭐 추웠다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살짝 이제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워낙 이 코로나 때문에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 여러 가지 세상이 시끄러운데 뭐 다들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또 이런 더 심각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얘기는 다 필요도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정치권들도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국민들만 굶어가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건강을 지켜가지고 뭐든 해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이 백성들의 또 임무면서 우리가 또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면역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이제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또 헤쳐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저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보게 되면은 8장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현명한 식사, 현명한 삶 이렇게 돼 있어요. 8장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식사가 현명한 삶을 이끌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큰 제목,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강 문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항상 예방이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병이 나면 그 병을 치료하는 걸로 지금 다 소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병 나기 전에 병이 안 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가꾸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책에도 보면 그 유명한 화타 얘기가 나오죠. 화타가 이제 왕이 묻죠. 화타였나? 뭐 하여간 물어봐요.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의술이 뛰어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나보다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우리 둘째 형은 병이 나기 전에 직전 단계를 미리 알고 병이 안 나도록 해준다. 근데 그러면 그 형이 더 뛰어나느냐 그랬더니 아니 큰 형은 얼굴 색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플지를 미리 알아갖고 미리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는 병이 난 것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자기가 제일 핫바이라는 얘기를 화타가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한 가지예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아프기 전에. 그래서 여기 이제 183페이지에 보게 되면 정말 좋은 의료인이라면 치료를 잘 하기에 앞서 사람들이 병에 안 걸리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되도록 약보다 음식 조절과 운동을 하게 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 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현명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왜 꼭 1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되냐는 거죠. 또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84페이지에 보게 되면 호주에서는 영양사가 가장 전문가 연합의 일원입니다. 의학계에서 물리치료사나 언어치료사와 같이 의사들과 협력을 하는 거죠. 정말 이 영양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걸로 그 영양을 가지고 우리 몸 세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게 정말 좋은 식단을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게 우리의 건강을 결정한다고 해도 거짓 과언은 아닐 겁니다. 물론 이제 워낙 환경이 오염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뭐 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좀 신경 써서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188페이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물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약 1대1이나 2대1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려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만 해도 좀 괜찮았는데 조선시대 들어와서 누가 아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서민들이 아팠느냐 아니면 양반층이 아팠느냐? 양반층이 대부분 아팠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세종대왕이신데 그분도 당뇨로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비만했고. 그러면
현대인들이 당뇨가 많은 이유가 식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고급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나 양반들이 병에 걸렸던 것이, 일반인들은 별로 이렇게 안 걸렸던 것들이죠, 사실은. 그럼 일반인들이 영양이 부족하니까 어떤 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전염병이었죠. 태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제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또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195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페이지, 194도 그렇고 195도 이제 뭔 얘기냐면 고기에 대한 얘기인데 고기 먹지 마라, 가능하면 먹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단기간 내에 키우는 가축 사육 시스템하에서 생산되는 고기의 지방산은 우리의 건강에 해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만을 골라 섭취하더라도 암에 걸릴 확률이 높으며 이에 증거로 붉은 고기를 주로 먹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고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이 발병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영국에서 이건 미국 암협회에서 한 거고요. 하여간 고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재밌는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 연기 속에서 뭐예요? 저승사자가 칼을 들고 있죠. 낫 같은 거. 서양 애들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빨리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의 살이 맛있죠. 그래서 오래 살려면 여기서 이제 파이토케미칼을 얘기를 해요. 파이토케미칼. 식물 안에 있는 어떤 영양소들인데 아직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나쁜 것들을 커버해 준다라는 거죠. 결국 뭘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물이죠. 이 책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 인간의 몸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도록 돼 있는 몸의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조금씩만 드셔야 돼요. 뭐 암, 당뇨병, 심장병 이런 질병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 그것뿐이 아니고 심지어 정신질환도 식생활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신질환 쪽, 정신병이라고까지 얘기는 좀 뭐하지만 정신질환 그러면 이제 되게 많아요. 뭐 아주 낮은 정신질환 중에 우울증부터 시작해가지고 공황장 이런 것도 다 정신질환에 포함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이코패스 이런 것도 정신병의 일종인 거고 우리가 이제 정신병자라고 얘기하는 그 매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신줄 놓은 사람들 이런 것도 정신병의 일종인데 이런 것들 다 식생활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건지를 결정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럼 뭘 먹느냐? 그럼 뭐 먹을 게 뭐 있느냐?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안 먹으면 죽지 않느냐? 그럼 안 먹으면 죽죠. 근데 배고프면 뭐 먹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은 건강한 식단, 이거 저거 다 따지고 어떻게 살아 얘기하지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긴 게 뭐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뿐이 아니고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되게 편한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알약 하나를 딱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것들 뭐 이런 거 생활은 호랑방탕하면서 뭐 하나 먹으면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08페이지에 보게 되면 특히 의사들 중에는 폐쇄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념에 위배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아니라고 말하곤 하죠. 불행한 일이지만 그들의 생각은 개방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제 케이스 같은 경우인데 이제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혈압이 그때가 60대 중후반 정도? 후반 정도 되셨는데 혈압이 한 160 정도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 연배에서는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덜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뭐 그 병원 원장이 원래는 종합병원에 있다 개인 병원을 차리신 분인데 저희 모친 간암 수술을 항암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예요. 그래서 또 그 병원을 가셨는데 혈압약을 처방을 받으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저도 알고 다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은 오메가3 지방산을 좀 드시게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화를 엄청 내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먹지 말라고. 그리고선 혈압약은 쓸데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서 아버지 보고 병원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혈압약 끊으시고도 뭐 70대 중후반 넘어가서는 얼마큼 술을 드셨냐면 하루에 소주 4병을 혼자 드세요. 그러고도 건강하셨어요, 사실은. 그건 문제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뭐 술 많이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뭐든지 증거를 원합니다. 증거를 들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같은 의사들이 외국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의 효과들 이런 것들은 다 검증을 해내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믿으신다는 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박정훈 PD 얘기예요. 2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이들의 과동증, 과잉 행동증을 줄이고 싶다면 사탕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 신경 시스템에 지장을 주는 동물성 단백질을 줄여야 합니다. 고기가 이런 아이들의 과잉 행동증을 유발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고기를 왜 많이 해줄까요? 성장 많이 팡팡 하라고요? 성장 되겠죠. 근데 튼튼하게 성장은 안 될 거예요. 왜요?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균총을 다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균총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데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짓없다라고 봐요. 그리고서는 막 이런 유산균 없어요, 저런 유산균 없어요, 이런 거에 도움되는 거 뭐 없어요, 이런 것만 찾죠. 입으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거는 쓰레기 음식을 아이들 뱃속에 넣어주면서 되게 슬픈 얘기예요. 또 그 부장에는 뭐냐고 돼 있냐면 풍요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고 첫 번째가 이제 남태평양의 교훈 그래서 나우루에서 그런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나우루에서 지난 30년 동안에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여기는 뭐 현대 그러니까 생활습관병이 하나도 없었는데 질병은 나쁜 식생활, 술 그리고 담배 관련이 깊습니다. 과거에 이들은 낚시한 물고기, 새들의 알, 과일을 음식으로 섭취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호주산 음식들을 먹습니다. 고지방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당뇨에 걸린 나우루 사람들은 30대 초반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진 않죠, 우리는. 의학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근데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가 나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221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간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생기게 된 대표적인 질병이 당뇨병이다. 그러니까 당뇨병은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10장은 뭐냐면 환경운동의 선각자들 그래서 또 이 박정훈 PD가 가갖고 제레미 리프킨도 만났다라고요. 그래서 또 이게 대담한 걸 또 책에 실었는데 제레미 리프킨은 되게 재밌는 사람이죠. 종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썼어요. 노동의 종말, 육식의 종말 뭐 이런 것들 많이 적었는데 이게 제레미 레프킨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우리와 공존하는 동물들을 잔인하게 대하면 바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축들이 아플 것이고 그들을 먹은 우리가 아프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도 인간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비단 소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닭, 돼지들 또한 좁은 공간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인 생태를 영위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동물들을 먹으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돼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잘못도. 그러니까 아까 하기 전에 그런 얘기잖아요. 마스크 쓰고도 입 벌리지 마라. 무슨 그런 택도 없는 얘기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자기 가족이 그러고 있었으면 그런 얘기 했을까요? 그 왜 그럴까요?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을 가만히 있게 못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 사람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찾아보면 그 원인 나올 거예요. 여기 돼 있네요. 243페이지에 인간은 가끔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많이 먹도록 설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레미 레프킨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석학이니까 뭐 틀린 소리 안 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자꾸 사다 먹이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또 제레미 리프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문화를 평가하는 척도는 그 사회 내에 가장 무력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회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학대 이런 것들을 해보면 그 나라의 수준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또 누굴 만났냐면 존 로빈슨도 만나갖고 해봤더라고요. 이 시대의 풍나 존 로빈슨. 그래서 여기도 나와요. 아이스크림 업체인 베스킨 라빈스의 상속자였던 존 로빈슨. 그가 환경운동가로 변신한 그가 지구 구조대를 창설해서 이렇게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베스킨 라빈스는 상속을 받겠어요? 그 상속을 포기하고 환경을 살리고자 자연으로 뛰어들겠어요? 저부터도 다시 못할 것 같아요. 고민은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양심상. 그거는 우양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네. 왜? 그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환경을 오염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요? 정신병이 왜 와요? 아까 정신질환 얘기가 나왔지만 음식도 있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깨지는 순간 정신병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아일치가 안 되면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상속을 받고 자연으로 환경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11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돼 있냐면 미래를 위한 식사라는 챕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257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건 우리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참 슬픈 얘기인데 점심시간에 식당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 가축들이 몰려들어 허겁지겁 주인이 주는 사료를 먹는 곳인지 혼동될 때가 많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예요? 여의도나 강남이죠.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대중식당가에서는 사람 대접받으며 여유있게 식사하는 것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점심시간뿐 아니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면 하루 종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허겁지겁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패스트푸드를 허겁지겁 먹으니까 모든 성질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욱하고 싸우게 되고 자기 권리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 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거저거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서 한꺼번에 다 시켜버리죠. 똑같은 거를.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 268페이지, 그러니까 미래의 식단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은 거냐. 여기는 식단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건강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많이 먹음으로써 숙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식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소식을 해야 돼요. 소식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안 씹죠. 안 씹어요. 근데 왜 안 씹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에 쫓겨서? 삶이 폭폭해서? 그만큼 식이섬유가 부족해져서 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배추가 지금처럼 부드러웠나요? 질겼을걸요? 콩나물도 훨씬 질겼을걸요? 그러니까 안 씹고 먹기에는 힘들었단 말이에요. 잡곡을 섞어서 먹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네. 또 여기 참 충격이라기보다는 이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음식을 먹는 것은 영양 섭취뿐 아니라 다른 생명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당한 동물들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학대당한 동물들을 우리가 자꾸 먹으니까 우리도 항상 피해의식에 쩔어서 사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먹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죠. 가끔 아까 제레미 레프킨이 얘기했듯이
가끔 우리 몸은 가끔 육류를 섭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들어있냐면 생선은 단백질이고 고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생선은 그냥 생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생선은 야채인가 채소인가요? 아니죠. 그럼 고기를 먹어야 될 때는 모두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생선도 포함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선으로 탁 먹고 고기 잘 먹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재밌는 일이긴 한데 또 이렇게 많이 감염되다 보니까 아주 되게 무서운 게 있죠. 뭐예요? 생선도 오염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수분이나 이런 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선을 먹더라도 어떤 종류의 생선을 먹어야 돼요? 작은 생선들을 섭취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작은 생선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조기 같은 경우는 좀 작죠. 크지 않잖아요. 참치나 뭐 고등어나 막 이런 식으로 크지 않잖아요. 그런 생선들을 주로 그때 또 멸치만 또 주로 먹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런 것도 뭐 관계 없어요. 멸치도. 그 다음에 이제 12장이 세계의 식탁에 불고 있는 환경바람 그래가지고 가축에게 자유를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중산층들은 음식의 맛과 영양 성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이 많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선진국이 옛날에 뭐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할 때에 비하면 많이 쇠퇴했지만 그래도 영국이 선진국인 이유가 의식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그 옥스퍼드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는 지식이 아니래요.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지를 4년 내내 가르친대요. 어느 게 인간다운 삶인지를 4년 내내 학생들한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옥스퍼드의 교육이래요. 그래서 전쟁 터지면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장교들이 상류층들이 뛰어나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죠. 대표적인 게 어디였어요? 예전에 저쪽 그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전쟁이 터졌을 때 왕자가 전투기 조종사로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영국이란 말이에요. 스웨덴인가는 어디 나라 또 어떻게 돼요? 왕 계승자들은 전부 다 뭐 3년 내내 하는 건 아니지만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군사교육을 다 받죠. 우리나라는요. 슬픈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축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중산층들도 음식의 맛과 영양 성분보다는 어떻게 생산했느냐를 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도 배워야 하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되게 하고 유기농 식당이 미래 사업이다. 유기농. 그때도 한번 이제 얘기를 이거 화면을 켜놓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유기농 초콜릿 같은 경우 저희 케이스를 예를 들었잖아요. 초콜릿 99%짜리 초콜릿을 사다 먹는데 하루에 딱 한 쪽씩만 먹어요. 두 쪽도 안 먹어요. 한 쪽씩 먹는데 하나에 뭐 5,000원짜리도 있고 이번에는 99짜리 8,000원짜리를 사봤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 5,000원짜리보다. 근데 하나 사면 둘이 일주일을 먹어요. 그럼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똑같은 제품이 인터넷으로 6,000원씩에 팔리더라고. 그래서 그걸 2개 주문을 했어요. 택배 무료야. 하나만 주문해도 무료야. 그렇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카카오가 유기농인지 아니면 뭐 농약을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카카오가 들어가서 하루에 뭐 한쪽 정도 먹는 거는 우리 몸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은 폴리페놀로서. 유기농 비싸지만 결코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주로 이제 어디서 장을 보냐면 초록마을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 우리 동네 초록마을이 있어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쓰는데 사실 어떤 거는 훨씬 더 싸요. 파 같은 경우는 뭐 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파 개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요즘 파 겁나잖아요. 판지 팔뚝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근데 썰어보면 어때요? 안이 비어있죠. 근데 그런 데서 산 파들은 안이 굉장히 촘촘해요. 단단하고. 그리고 넣고 끓여도 이렇게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럼 조금만 넣으시면 되는 거죠. 대세가 유기농, 2002년도에도 유기농 식탁이 대세라고 했어요. 18년, 20년 가까이가 지나간 지금은 어떨까요? 더더욱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관건이 어떤 걸 먹이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책 29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좋은 음식을 선택하여 아이들에게 잘 먹이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 아닐까 싶다. 가장 훌륭한 유산이 아닐까 싶다. 애 잘 먹어야 커요. 그래서 매일 삼겹살 해주는 것보다는 좋은 음식을 먹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또 294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산물은 좋은 토양과 좋은 공기 속에서 햇볕을 받고 자란 것일수록 좋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한 번 또 얘기된 건데 이거 그때도 녹화가 될 때 한 건지 끝나고 공부할 때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신문의 기자들이 너무 답답한 얘기 실는다는 거죠. 기자분들께서. 딸기의 제철이 돌아왔대요. 12월 달에 딸기가 제철입니까? 딸기 5월 달에 나오는 건데 햇빛을 받고 자라는 거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그 사이트들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저는 인스타를 안 하지만 뭐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뭐 딸기가 너무 맛있어요. 딸기가 진짜 좋아요. 요즘 너무 맛있어요. 뭐 그게 맞는 얘기냐고요. 12월 달에 딸기를 먹는 게 재밌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13장에는 우유의 진실은 뭔가 근데 뭐 우유야 뭐 워낙 다시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311페이지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이 세상에 먹을 음식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어떤 음식이든 생산 과정을 정확히 알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은 소비의 방향과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알고 드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드렸던 말씀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드시되 알고 드시라는 얘기죠.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런 걸 먹어서 몸이 여기가 안 좋아졌구나 인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남들 먹는 거 똑같이 먹었는데 남들은 괜찮은데 왜 나만 아파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되게 슬퍼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나는 올바로 생활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유 얘기는 워낙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1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유 만세라고 되어 있어요. 모유 만세. 근데 요즘은 이제 모유도 사실은 좀 위험하긴 한데 어쨌든간 그래도 분유보다야 만 배 낫죠. 그래서 345페이지를 보게 되면 분유회사 연구원의 고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모리나가사라는 분유 제조 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원으로 일했던 키오사와 이사오라는 박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분유를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이 뭐냐면 유전자 조작식품과 미래 사회의 전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뭐 다들 아시지만 유전자 조작식품은 아직까지 동물 실험에서 그랬기 때문에 인간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장담하게 꼭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동물 실험에서 GMO 식품을 먹은 동물들은 다 사망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 사망을 했고 설령 사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같이 번식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단종이 되는 거죠. 인간은 그 실험 동물보다 크고 또 여러 가지 해독 능력이나 이런 거는 비슷하기 때문에 저기 하겠지만 조금 낫겠지만 그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 6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실험으로 관련된 결과들이 나온 게 없거든요. 만약에 내 아이의 그 아이의 아이가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GMO 식품으로 인해서
배를 더 이상 이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번에 똑같은 일이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 8번째 살인범으로 잡혀가지고 20 몇 년을 형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럼 그 사람은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이나 검사나 판결을 냈던 판사나 이 기간이 다 지나서 민사든 형사든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20년을 감옥에서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고 사는 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이걸 청구할 수 있냐는 거죠. 그것처럼 내 손주 때에서 생식을 더 이상 해서 대가 끊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누구한테 원망을 할 거냐는 거예요. GMO 만든 식품회사한테요? 그걸 허가해준 정부한테요? 아니죠. 그런 거를 먹은 내 자신한테 원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음식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몸은 지금 비록 괜찮을지 몰라도 내 아이들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는 이 책에서는 뭐 어떤 음식을 먹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이 끝나면 이 책에 연결할 게 세계적인 석가 콜린 캠벨 박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을 먹어야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연결을 해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